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국제 여행객을 대상으로 도착 후 격리 조치를 언급해 입국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열흘간 주제별로 대응 조치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현금 지원금이 풀리면서 음식점 매출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뉴욕시의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접촉 대기자의 예약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상업용 부동산 차압이나 강제 퇴거를 오는 5월 1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앤드루 코모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백미 중 하나인 축시를 낭독한 시인은 22세의 청년 괴간 시인 아만다 고맨이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국제 여행객은 도착하면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진 것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하는 자리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를 하고 미국 도착 후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국이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 이외에도 미국 도착 후 격리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리 권고 사항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미국은 오는 26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탑승객은 출발 3일 전까지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현재 미국 내 격리에 관한 조치는 10일 정도로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격리 조치가 강제인지에 대한 여부와 격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의 오늘 행정명령은 항공 여행객은 가능한 범위까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CDC의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열흘간 코로나19와 경제 구호, 기후, 이민 등 주제별로 대응 조치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에 보내진 일정표에 따르면 오늘 주제는 코로나19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 6건, 정책 지시 1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명령에는 공급망 검토, 추가 데이터 수집과 투명성, 추가 치료 연구와 공급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어 내일은 경제 구호를 주제로 2개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보조금인 펠 그랜트, 저소득층 역량 보충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과 실업보험에 대한 조치입니다. 또 하나는 연방 직원들에 대한 단체 교섭권 회복, 연방기관 고용 유연화를 골조로 한 F-리스트 행정명령 철회 등입니다. 이어 주말을 보내고 25일에는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인 이른바 Buy America 관련 조치를 취하고 26일에는 평등, 27일에는 기후, 28일에는 헬스케어, 29일에는 이민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바이든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을 뒤집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민 정책입니다. 데이비드 피코스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에 대한 추방 실시를 내일부터 100일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추방 중단 대상에서 빠지는 비시민권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용의자나 미국에 머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동의한 사람, 작년 1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없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강경 반이민 정책 상징인 이민자 보호 이정서, 일명 Remain in Mexico 프로그램도 중단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 중인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제도 유지 강화를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 법안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표 1호 법안인 이 이민 법안이 이 회에 통과되면 약 1,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음식점들이 문을 닫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으로 현금을 지급한 후 음식점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체인 경영자와 업계 자료 등을 인용해 맥도날드 등 음식 체인점의 매출이 지난달보다 6.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성인과 어린이 1명당 각각 $600씩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으로 약 9천억 달러를 풀었는데 이는 지난해 봄에 성인 $1,200, 어린이 $500를 지급했던 것보다는 적지만 이번에도 식당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현금 지급대는 음식점 매출이 3에서 12% 늘었다고 산업조사 전문업체 레버뉴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의 식당 내 식사 규정이 자주 바뀌는 데다 다른 규제도 많아 음식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무부 집계 결과 음식점 수만 곳이 폐업했으며 겨울을 지나면서 문을 닫는 식당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음식점 업계는 2020년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19.5% 떨어져 의류 소매업계 다음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보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소비 지출도 여전히 서비스 분야보다는 상품 구매에 편중돼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경기 부양을 위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뉴욕주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 필수 근로자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는 데만 8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는 하루 평균 6만 5천 개의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데 20일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14만 5,700개뿐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투여하면 2, 3일 내로 백신이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직 주사를 맞지 않은 1차 접종 대상자 600여만 명 중 21%는 의료 종사자입니다. 27%는 의사, 소방관, 교사 등 필수 근로자입니다. 52%는 65세 이상인 노인들입니다. 코모 주지사는 현재처럼 백신 공급이 늦어질 경우 65세 이상을 포함한 필수 근로자들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는 데만 8개월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백신 공급 부족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접종 예정이었던 2만 3천 명에 대한 예약을 연기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백신 부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 화요일까지 받기로 한 백신 10만 개도 도착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받는 백신은 공공주택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5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20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9,273명이 입원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성 반응자 비율은 1월 초에 7.9%에서 6.3%로 떨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상원이 소상인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상업용 부동산 차업이나 강제 퇴거를 오는 5월 1일까지 유예하고 음식 배달 수수료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내용 등입니다.
소상인 지원 법안들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한 뒤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렌트와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는 5월 1일까지 체압과 강제 퇴거가 유예됩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 역시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강제 퇴거와 차압을 5월 1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쿼모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용 부동산의 강제 퇴거 및 차압을 올해 5월 1일까지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주 식당 음식 배달 수수료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제3자 배달 서비스 회사가 최대 15% 이상의 배달 수수료를 식당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 전문 업체들은 최대 5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뉴욕시 등 로코 정부에서도 배달 수수료를 15%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 상원은 실업보험료를 동결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근무 일수가 아닌 근무 시간에 따라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비상사태 규정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변경된 실업수당 규정이 적용된다면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총 급여가 주 $504 미만일 경우 자동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쿼모 주지사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규정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20일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의 깜짝 스타는 갈라진 미국의 상처 치유와 통합을 노래한 22세 청년 개관 시인 아멘다 고먼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When day comes, we ask ourselves, where can we find light in this never-ending shade? And witnessed a nation that isn't broken, but simply unfinished. We, the successors of a country and a time where a skinny black girl descended from slaves and raised by a single mother can dream of becoming president. CNN 등 언론은 22세의 시인 아멘다 고먼은 20일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우리가 오르는 언덕이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해 새 지도자를 맞이하기까지 극한의 갈등을 거쳐온 미국 사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먼은 이 시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던 시점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빛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시는 우리에게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빛은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라는 귀절로 끝을 맺습니다. 고먼은 이날 춤추듯 리드미컬한 손짓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분열을 넘어설 통합의 희망을 담은 시라고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역사에 남을 이날에 더없이 어울리는 시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고먼은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언어 장애를 글쓰기와 음악으로 극복하고 하버드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던 2017년 미국 최초로 도입된 청년 개관 시인에 선정돼 이름을 알렸습니다. 고먼은 몇 년 전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시 낭독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장 시 낭독은 의회 도서관 시 낭독 영상을 본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고먼에게 취임식을 위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영사민원 24 앱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등 서류를 바로 발급받아 공공기관이나 은행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간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클라우드 저장소의 일종인 전자문서 지갑에 내려받아 필요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국내 기관의 전자증명서를 재외공간에도 낼 수 있습니다. 또 여권 분실 신고와 여권 발급 이력 조회, 여권 정보 증명서 발급 등 여권 관련 온라인 서비스 9종을 새로 제공합니다. 외국에 공문서를 낼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편의를 위해 공동 인증서와 국내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재외공간 민원실을 방문할 때도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안에만 머물면서 외로움을 달랠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경찰이 최근 뉴욕주에서 강아지를 분양해준다는 광고를 통해 계약금만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범죄가 주 전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강아지 분양 정보를 보고 문의한 고객들에게 원하는 품종의 사진을 제공한 뒤 강아지를 수령할 가짜 주소를 알려주고 스마트폰 캐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가의 품종견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거나 무료로 준다는 광고로 사기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절대로 모르는 사람한테는 캐시앱을 통해 돈을 보내지 말고 돈을 지불하기 전에 직접 강아지를 만나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범들이 보내준 강아지 사진이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인지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는 2월 12일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펠팍 한인회 오대석 회장 등 임원진과 펠팍타운 이종철 부시장의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다음 달 설날을 전후로 해 150여 명의 시니어들을 초청해 설날 떡국 잔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설날 떡국 잔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펠팍 시니어 센터에서 열리지만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설날 떡국 잔치와 함께 한인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펠팍 한인회에 대량의 방역 물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펠팍 한인회와 펠팍 타운은 이번 회합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한인회 주요 임원과 타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원래 회합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려 130만 건에 이르는 이민법원 적체 건수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이 수치는 54만 2,411건이었습니다. 즉 재임 기간 동안 이민법원 적체가 무려 2.5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적체된 건수만 해결하는 데에도 임기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건당 평균 대기 일수가 무려 4년 6개월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계류건 98.2%는 단순 이민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단 1.3%만이 추방 가능한 형사 범죄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뉴저지 뉴악 이민법원에는 68,688건, 뉴욕시 이민법원에는 108,187건이 계류돼 있으며 평균 대기 기간은 각각 1,839일, 1,788일로 전국 평균보다 긴 실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는 상원의 심리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빠르면 내일 상원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상황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